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후에도 20대 못지않게 원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 작물을 심을 때 각각의 작물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고 이후에 작물을 심어 재배하면 작물 재배가 더 재밌어지는데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물 심기가 불가능한 계절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부를 해두게 되면 본인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논문을 보거나 또는 관련 자료를 보면서 각 작물별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각 작물별 대표 성분은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40대만 되더라도 기력이 빠지고 에너지가 없어짐을 느끼게 되는데요. 기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될 만한 텃밭작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오갈피나무 새순인데요. 사실 오갈피나무는 이렇게 새순만 수확해 먹는 것이 아니에요. 뿌리와 줄기 그리고 가을에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까지도 수확해서 다려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오갈피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텃밭이기 때문에 보통 약재로 많이 활용되는 뿌리나 나무를 수확해 먹기보다는 이렇게 이른 봄에 새순을 수확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이 오갈피나무 새순에는 원기회복에 도움을 줄 만한 3가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분으로 리가란 성분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속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해서 원기 회복은 물론이고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답토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아서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이 오갈피나무 새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에 심기 좀 어려운 것이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모종이나 씨앗 또는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면 되는데 오갈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 심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고 한다면 텃밭 주변으로 이 오갈피나무를 한번 심어보세요. 전문가가 아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뿌리까지는 수확해 먹을 수 없지만 이렇게 이른 봄에 새순은 물론이고 줄기와 열매까지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오갈피나무이니까요. 기력 회복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오갈피나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갈피나무 새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갈피나무 새순은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르면 3월 말 정도부터 수확 가능하고요. 그리고 먹는 방법은 그대로 생채로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아찌를 담궈서 1년 동안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맛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쓴맛은 없고 약간 화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른 봄에 수확하는 모든 새순이 마찬가지로 특유의 신선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작물로 검은콩, 서리태인데요. 우선 이 검은콩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또 정리해 보았는데요. 글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근육 생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피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관 확장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생성하고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분은 특이하게도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이상의 원기 회복은 물론이고 건강관리에 이 검은콩만한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오갈피나무와 달리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텃밭이든 심어 재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워낙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밭이 없는 경우 논 두둑에다가도 심는 작물이 이 서리태입니다. 그럼 서리태는 언제 심어 재배할까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 정도의 씨앗으로 파종을 하고요. 그리고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정도의 씨앗으로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 같은 경우에는 서리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이 내린 이후에 수확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확 시기를 좀 놓쳐가지고 작년에 심었던 검은콩이 다 쏟아져 내려서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손이 가지 않는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수확 시기를 놓치곤 하는데요. 벌레 피해 거의 없고요. 그리고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이다 보니까 밥 만들기도 정말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이상의 건강관리에 정말 좋은 것이 이 검은콩이니까요. 혹시라도 작물 재배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물이니까요. 이 거무콩, 서리태를 6월달 정도에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텃밭에 많이 심어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샐러리인데요. 샐러리에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그리고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50대 이상 건강관리 중에서 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신데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다음으로 아피제닌과 루테올린 성분이 황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해서 원기 회복 물론이고 노화 방지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샐러리 텃밭에 많이 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원기 회복에 이 샐러리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샐러리는 텃밭에 어떻게 심어 재배할까요? 씨앗으로도 파종 가능하고 모종 심기도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씨앗으로 파종하기보다는 보통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편입니다. 씨앗 파종 시기는 3월달과 4월달이고요. 그리고 모종 심는 시기를 보통 5월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5월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샐러리도 추위에 꽤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씨앗 파종하는 시기에 함께 모종 정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3, 4월만 되더라도 모종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씨앗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농약상에서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생강인데요. 생강에는 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저롤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분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해서 원기 회복은 물론이고 관절염처럼 각종 염증 치료에도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 성분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원기를 회복해 주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생강 같은 경우에는 차로 끓여서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강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다 보니까 생강을 말리고 빻아가지고 각종 요리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꿀에 재워가지고 생강차로 겨울 동안 마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시 오갈피 나무를 제외하고는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한해살이 작물 중에서는 재배가 가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텃밭에서 이 생강을 심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강 재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생강을 심고 어떻게 재배해야지 생강 수확까지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생강 심는 시기 하게 되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4월 중순부터도 씨 종광을 구입해서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에 맞춰서 씨 종광을 심어주시면 되는데 씨 종광을 구입하실 때는 약간 눈이 돌출된 씨 종광을 구입해가지고 심어주게 되면 싹이 좀 더 빨리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물론 본인이 직접 씨 종광을 구입해가지고 싹을 틔운 이후에 심어주면 더 좋겠지만 전문 농가가 아니고 그리고 재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약간 싹난 씨 종광을 구입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은 싹이 난 씨 종광을 구입해서 심어줬다 하더라도 워낙 싹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이 생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선 싹 나오기를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싹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생강싹이 나오기도 전에 풀 먼저 자라기 마련인데 생육 초기에는 이렇게 풀 제거를 하면서 싹 나오기를 기다려 주시고요.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싹은 고사하고 계속 풀만 난다라고 한다면 일부를 파서 생강이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싹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뿌리가 많이 활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뽑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얇게 싹이 보이도록 다시 묶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싹이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강 재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생육 초기 부분, 그러니까 싹 올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크게 손갈 일 없이 서리 내리기 전까지 쭉 재배를 이어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렇게 50대 이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강을 직접 재배해가지고 수확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에는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길래 이렇게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만한 텃밭 작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성분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리코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C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토마토에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원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토마토, 조금은 실망하셨나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작물이 마지막에 소개될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이 이 토마토 재배입니다. 단순히 오늘 주제인 50대 이상의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작물은 물론이고 채소이다 보니까 칼로리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올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물이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특히나 이 토마토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 텃밭에는 언제 심어 재배할까요? 토마토는 씨앗 파종도 가능하고 모종 정식도 가능한데요. 작은 텃밭의 경우에는 전문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씨앗을 파종하기보다는 5월달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통 이른 봄에 심는 것을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5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3월달이나 4월달부터 작물 심기에 도전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토마토만큼은 이렇게 이른 봄에 심는 것이 아니라 5월달 날이 완전히 풀렸을 때 심어주시는 것이 냉이 없이 토마토를 재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큼직한 토마토도 재배 가능하고 그리고 보통은 방울토마토를 많이 텃밭에서 재배하실 거예요. 효능은 거의 동일하지만 작은 텃밭에는 방울토마토가 좀 더 어울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텃밭이라고 한다면 큼직한 토마토를 심어 재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큼직한 토마토보다는 작은 텃밭에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울토마토가 그래도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도 좀 덜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조금 짧기 때문에 텃밭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텃밭 규모가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큼직한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를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토마토를 갈아 마시거나 다양한 형태로 요리해 먹을 거라고 한다면 큼직한 토마토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방울토마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큼직한 토마토를 심어 재배하는 것도 큰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대 못지않게 원기 유지에 도움을 줄 만한 텃밭 작물 5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텃밭에서 정성껏 키운 모든 작물들이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물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걷고 땀 흘리는 것만으로도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꼭 저와 함께 텃밭 가꾸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